안녕.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계속 올리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무한수열의 수렴과 발산, 이제 우리 극한이라는 단원에 우리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수열의 수렴과 발산. 무한수열은 말 그대로 수열이 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이 단어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기호들 잘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리미트라는 요 기호, 리미트는 제한하다, 한계를 설정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만 돼, 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여기까지 되냐면 여기 아래 써 있는 문자 n이 어디를 향해 가냐 이런 거죠. 어디를 향해 가냐. 여기 우리가 이제 보통 무한대라는 기호, 이 팔자 옆으로 놓은 거를 우리가 씁니다. 이거는 n이 한없이 커진다. 여기서 말하는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라는 녀석이 저기 무한대까지 쭉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 n항 an은 여기 이제 여기 씁니다. an이 일반항이죠. an이 그 an의 n이 무한대로 향해 갈 때 이 an은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는 게 이번 단원의 이제 목적이죠. 근데 이 an이 그 마지막이 어떠한 실속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를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값이 계속 그 값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죠. 한없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많이 들은 예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이 n분의 1이라는 것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하면서 점점점 뭐에 가까워질까요? 0에 가까워지죠. n이 무지하게 커져도 0은 되지 않아요. 그죠? n이 뭐 1억이 되더라도 1억분의 1, 그게 0은 아니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 n분의 1은 n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그냥 0이라고 쓰겠다. 0에 수렴한다. 라고 하면서 는 0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수학 기호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0을 바로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이렇게 하고 그 0을 극한값 또는 극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극한값.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수렴하는 지점, 수렴한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기호로 금방 얘기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뭐 요렇게 길게 쓰기도 하는데 우린 주로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쓰고요. 기호 옆으로 팔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메비우스 띠를 형상화한 건데 메비우스 띠가 이제 앞뒤가 구분이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거죠. 계속 빙빙빙 도는 끝이 없이 도는 이런 거죠. 그래서 무한대라는 기호를 쓰고 무한대라고 읽는다. 그렇죠? 이론 설명은 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수열에서 n이 커짐에 따라 제 n항 an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구하여라. 그죠? 생각나죠? 8하여라? 7하여라? 아니고 구하여라. 미안해요. 자, n항이 an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프를 그려보라. 사실 이제 그래프는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 그냥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이 일반항은 1번의 일반항은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녀석인데 사실은 이거 잘 생각해보면 분모는 분자보다 1 더 큰 거예요. 그죠? 분모는 분자보다 1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되게 뭐 위아래가 차이가 2배나 차이 나니까 위는 1이고 아래는 2니까 3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약간 예를 들어서 어느 중간 가면 이런 녀석이 있겠죠. 위에는 1억인데 아래는 1억 플러스 1 이렇게 있겠죠. 그죠? 1억일 때 1억 플러스 1. 생각해봐. 1억과 1억 플러스 1은
거의 같은 숫자 아닙니까? 거의. 그죠? 1 차이 나는 같은 숫자. 뭐 이렇게 큰 숫자일 경우에 이제 이게 거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둘 다 1억이니까 약분했을 때 약분이 물론 1 되면 안 되지만 정확하게 거의 약분해서 1이 가까운 수가 되겠죠. 거의.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 얘는 점점 2분의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1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1은 이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2분의 1이죠. 3분의 2는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뭐겠어요? 3칸 중에 2칸. 그죠? 이게 3분의 2죠. 4분의 3은 4칸 중에 하나, 둘, 셋, 4칸 중에 3칸. 이게 4분의 3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점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계속 어디를 향해 가요? 바로 끝점 1, 요 길이 1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항은 분자보다 분모가 1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숫자, 무한대까지 매우 큰 숫자로 가면 분자나 분모나 거의 대동소이한, 거의 같은 숫자가 되겠죠. 거의 1에 가까워진다. 이 상황을 우리가 기호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은 이 분자 분모가 1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이번은 계속 5만 나오죠. 이건 무한대로 가더라도 쭉 가더라도 계속 5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는 사실 이 뒤에 n에 관한 식이 없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5는 혼자 가만히 5로 있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1번 문제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2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 여러분, 1 더하기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엄청 큰 수분의 1 되죠. 우리 앞에 설명했지만 엄청나게 큰 수분의 1, 1억분의 1, 2억분의 1 거의 0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n분의 1은 0이 되어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한다. 1은 변함이 없죠.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1은 그대로 1이라고 있을 거고요. 이 뒤에 n분의 1 더하는 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처음엔 1분의 1일 거 아니에요. n이 1이면. 그 다음은 뭐예요?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1.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해지는 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결국 이 수는 1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뒤에 게 더해지는 게 0에 가까워지니까. 자, 1 더하기 어떤 수인데 이 더해지는 수가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남아있는 건 1. 결국 1이 되겠다는 거죠. 1 플러스 n분의 1은 1에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은 분모가 n이고요. 분자가 2n-1인데 이거를 우리가 살짝 식을 변형시켜주면 이렇게 하면 n 약분되면서 뭐가 돼요? 2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이렇게 하나씩 옆으로 그러니까 한 개 분해한 거죠. 그죠? 네. 2 빼기 n분의 1. 자, 이 상태로 생각하면 이 2는 고정이죠. n이 무한대로 가도 2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n분의 1은 2에서 n분의 1을 지금 빼는데 n분의 1 자체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된다고? 0이 되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2에서 거의 0이 되어 가는 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2가 되겠죠. 그죠? 느낌 알겠어요? 느낌아? 바로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돼요. 사실 처음에. 자, 무한대라는 거. 여러분, 무한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루기 힘든 것이에요. 사람은 유한하잖아. 근데 이 무한이라는 것을 다루긴 힘들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는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 n이 무지하게 커졌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0은 아니지만 0이 되어 간다. 그 상태를 우리가 0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얘가 0이 되어버리니까 남는 건 2밖에 없다. 그래서 2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1번과 2번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 차이점이 있냐면 1번 문제에서 이 n분의 1도 0이 되고요. 2번 문제에서 여기 n분의 1도 0이 되어 가지만 얘는 1에 수렴하고 또 2에 수렴하지만 수렴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공부만 할 거면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 1번 문제는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 1에서 뭔가를 더한 거야. 그렇죠? 1에다가 1분의 1 더하고 1에다가 2분의 1 더한 거잖아. 그럼 처음에는 1에다가 1 더한 1분의 1이면 1이니까 1에다 1 더하면 2부터 시작하겠죠. 1에다 1 더하면 요거야. 여기 1 더하기 1이야. 그 다음에 뭐야? 1 더하기 2분의 요 1 더하기 2분의 여기 요 반 2분의 3이 되겠죠. 이게 1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결국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어느 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현상이죠. 그죠? 왜냐면 점점 더해지는 게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거고 2번 문제는 2를 기준으로 뭔가를 뺐죠. n분의 1을 뺐어. 첫 번째는 1분의 1이니까 2에서 1 빼는 거죠. 2에서 1 빼면 처음엔 1에 있겠죠. 1. n이 2가 되면 2에서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아마 여기 있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분의 1 빼는 거니까 더 2에 붙어 있을 거예요. 결국 얘는 2에 가까워지지만 어느 쪽에서?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 접근한다, 가까워진다 라는 것은 이렇게 수직선상에서는 봐봐, 수직선상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점 알파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가까워지는 건 방향이 일단 두 개예요. 또 다르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알파를 이렇게 목을 죄듯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큰 수,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렇게 알파에 접근하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 할 때 꼭 필요한 또 이야기니까 지금 한번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문제 2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건 수렴이었어, 수렴. 어느 한 숫자에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무한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을 때는 다 발산이에요.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인데 이 발산의 종류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발산의 종류는 첫 번째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무지하게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긴 무한대인데 음수 쪽으로 계속 숫자가 커지는 거. 숫자는 커지되 방향은 음수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계속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것도 무한대로 커지는 것도 아니고 무한대로 작아지는 것도 아닌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동은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합해서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3번을 보면 자 보시면 1, 5의 제곱 계속 뭐 하는 거야? 곱하기 5씩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계속 가면 갈수록 5를 계속 곱하니까 얘는 5를 곱하면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지겠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일반항인데 여기 일반항이에요. 5의 n-1제곱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거지. 계속 커진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는요. 보세요. 1, -2, -7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를 수 있겠지만 여기 일반항이 여기 써있어.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문제 일반항이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리미트를 바꾸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자, 2는 고정이랬죠. 무한대로 가더라도 2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n제곱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제곱 더 커지겠죠. n제곱이니까 2 넣으면 4, 8 넣으면 64, 9 넣으면 81 이런 식으로 엄청 커질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거죠. 2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2에서 빼니까 계속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 1이고 그 다음에 -2, -7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계속 커진다. 마이너스로 계속 커진다? 이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계속 작아지는 거죠. 음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발산하는 건지 아니면 수렴하는 건지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여라.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봐라 이런 얘기인데 1번 보죠. 1번에 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지금 분자에 있어요. 이거 n이 1이면 얼마입니까? 1. n에다 1 넣어봐. 그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n이 2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되죠. n이 3이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다시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n이 4면 다시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돼서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수열은. 그러니까 결국 이 수열은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어떤 한 숫자가 뭐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지만 하여튼 왔다 갔다만 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한다? 진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진동.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이 수열은 뭐냐? 진동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얘는 발산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야. 발산한다.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했으니까 조사는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코사인 n파이. 여러분 코사인 산 이런 거 나오면 되게 힘들어 하죠. 그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그래프를 그리면 파동 형태예요. 파동. 파동 알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파동인데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그래프예요. 처음에 이쪽은 이제 각도예요. 각도. 여기가 0일 때 0.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인 그래프예요.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수업 시간에 했잖아. 이렇게 생겼죠? 위에서 시작해요.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는 이 마디가 있는데 여기가 이쪽은 각도 이제 여기가 각도인데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2파이에요. 2파이. 그리고 여기가 파이. 여기 그러면 당연히 이 꼭대기에 다시 올라오면 이게 4파이가 되겠죠? 요 사이가 이게 3파이가 됩니다. 파이가 뭐야, 여러분? 파이는 3.14, 1592, 654589, 지구 뭐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죠. 원주율이라고 배웠죠? 근데 파이가 무슨 각도야.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좀 선생님 살짝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살짝 얘기하면 이 파이라는 것이 결론부터 보면 180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180도는 파이예요. 180도가 왜 파이라고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원이 있으면 원의 반지름 있잖아. 반지름. 반지름이 1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 반지름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쪽 반지름도 1이죠. 그리고 이 반지름 1에 해당하는 요 길이 여기도 1이라고 이 반지름 길이만큼 1이라고 하면 여기 생기는 요 각도를 우리가 보통 라디안 각도 그러고 이걸 1라디안 이렇게 얘기해요. 1라디안. 그러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를 요 코의 길이의 만큼 1만큼 하면 요 생기는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 1 또 한 번 가서 여기까지 1 또 한 번 가서 여기까지 1 하면 세 번 간 거지. 3번.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게 3라디안이야. 3라디안.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아직 180도가 안 됐어. 그래서 이게 180도까지 딱 가면 여기 좀 남거든요. 이 남는 부분이 바로 0.14, 3.14의 그 뒷부분이죠. 0.14 부분이 좀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 180도 해당되는 게 바로 3.14라는 그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파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파이 라디안인데
이 파이를 우리가 180도에 해당하는 각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것도 한 1시 30분 정도, 30분 정도 또 설명해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파이가 180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그럼 이제 생각해봐. 코사인 n파이. 그러면 파이가 180이니까 n은 이제 1, 2, 3, 4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1이면 이제 180도. 여기가 180도죠. 파이가 180도. 그 다음에 2파이는 360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80, 360.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180 더한 얼마? 540. 그 다음에 720. 이런 식으로 540도, 720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때 코사인 값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때 코사인 값. 자, 여러분 코사인은요. 제일 높은 이 꼭대기가 1이에요. 1. 그리고 여기 제일 낮은 맨 마지막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응? 마이너스 1. 그러면 코사인 처음에 n파이는 1파이.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는 여기 있지.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첫 번째가. 코사인 2파이는 뭐예요? 1이에요. 1. 코사인 3파는 여기지. 여기. 그럼 또 얼마야? 또 마이너스 1이야. 코사인 4파이는 꼭대기에 있으니까 또 1이죠. 얘도 어때요? 한 번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코사인 n파이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진동한다. 다시 말하면 뭐한다? 발산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코사인 n파이 이런 식으로 또는 사인 n파이 이런 게 나오면 걔는 수렴하지 않고 진동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는 거예요.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여라. 마이너스 3의 n제곱. 자, 이거는 n이 계속 변하면 n이 1씩 2씩 올라가면 이 마이너스 3을 계속 곱하게 되죠. 한 몇 개만 계산해봐. 처음에 n이 1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플러스 9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3을 3번 곱하면 27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7, 그다음에 플러스 81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수열이 될 거예요. 자, 한 번은 마이너스 플러스 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분명히 진동인데 숫자가 어떤 3으로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 자체도 점점 우리가 커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에는 수렴하나요? 어느 한 숫자에 가까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니까 얘도 발산이다.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어요. 발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좋아요. 2번 보세요. 2번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n번 곱하는 건데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계속.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될지를 보란 얘기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n이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n이 2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4분의 1이야. n이 3이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2를 3번 곱하니까 8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6분의 1이고 뭐 이렇게 계속 가는 수열이에요. 자, 이것도 어쨌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숫자가 어때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더 작아지고 숫자 자체는 작아지고 해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0을 향해 가고 있죠. 자, 0을 향해 가기 때문에 사실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있으나 마나하게 계속 0으로 접근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거죠. 여기 0이 있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까지가. 그럼 2분의 1은 여기 있잖아. 2분의 1 같은 길이니까. 그 다음 4분의 1이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분의 1. 그럼 요 반이죠.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요쪽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가까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요거보다 더 가까운데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2번은 0에 수렴한다. 오케이? 쓰면 이렇게 수렴할 때는 리미트를 쓰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어떻게 된다?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3번은 보시면 2에서 빼는 거죠. 2에서 뭘 빼냐면 2분의 n을 빼는 거야. 처음에 n이 1이면 2에서 2분의 1 빼는 거죠. n이 2면 2에서 2분의 2, 1 빼는 거죠. 그럼 3이면 2에서 2분의 3 빼는 거죠. 점점 빼는 게 어때요? 빼는 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n이 커지면. 그러면 점점 이 수열은 2는 고정되어 있지만 뒤에서 빼는 게 점점 커지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빼는 게 커지니까. 그래서 얘는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의 그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 수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한 숫자로 가까워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커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작아질 것인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어느 한 숫자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판단해서 수렴과 발산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공부했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 시간 또 다음 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빠이 해야 되는데. 빠이. 아직 안 꺼졌어. 계속 기다려. 꺼질 때까지. 이거 꺼질 때까지 얘기해 줄게. 지금 선생님이 키보드를 조작하고 있어요. 이제 끌 거야. 이러다 그냥 꺼지면 말아.